예, 방금 이재성 교수님이 전반적인 것을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목철 인문 포럼은 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리라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됩니다만, 그때는 이 행사의 평가를 공식적으로, 그러나 서류로는 되어 있지 않는 후드로서 우리가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나쁜 평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몇 분하고 혹은 회장단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고, 작년 12월 마지막 이 인문포럼 때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 해결이 되어서 금년에도 대구시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는 도움을 받고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행사가 정말 겉으로만 운영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운영하면서 정말로 고민해서 이 내용을 구성하고 혹은 강사를 초빙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아무리 자랑해도 바깥에 나가서 평가를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난 3년 동안 한국 문학사, 역사, 사상을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짚었습니다. 이런 사상의 번호는 신화에 있습니다. 신화를 통해서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상징화되고 또 형상화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화란 소박하게 꿈이고 희망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꿈꾸고 희망하면서 무한한 세계를 그리는 것이 신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화를 통해서 사람의 삶에서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짚어보기에는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많은 인내를 가지시고 또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대구에 자긍심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딱딱한 강좌를 듣기나 혹은 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학술적이지만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제1회에 김화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에서 국어국어학을 공부하시면서 한국에 있어서 신화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많은 업적을 내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유명 강사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명사가 아니라고 해서 전혀 그 내용이 뒤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내년까지 여러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시고 생각하셔서 자신의 자부심, 대구의 자긍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거꾸로 돌아가는 기분은 듭니다만
지난 3년간 저희들은 인간으로 따지면 우리 성숙한 현재 어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봤는데 한 2년간은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이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모두가 어릴 적에 그 꿈을 꾸고 있던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그 어린 시절 한번 추억해 본다면 신화라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강좌입니다. 한국 신화의 정체성과 일반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김학영 교수님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셨고요. 일본 스쿠바 대학 대학원에서 지역 연구를 중심으로 석사를 마치셨고 역사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요. 동북역사재단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한국 설화의 연구, 한국의 설화, 한국 신화의 원류, 재미있는 한일 고대 설화 비교 분석, 한국의 신화, 세계의 신화, 그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학영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큰 응원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과분한 우리 원장님 소개를 받았고, 그런데, 글쎄, 제가 지금 국문학과에 있고 이랬습니다만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불운하고 그렇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한국 신화,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살아온 일생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신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신화나 뭐 일본 신화도 하고 일본 가서 유학을 하면서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내걸었던 한국 문화의 허상이 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하면 왜곡시킬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놈하고 명태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맛이 난다. 말하자면 조선징도 메따야 다닥깨봐 다닥고 호도 아지가 되로 하는 그런 말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까지 한국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그거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국문학 하는 사람이 왜 독도했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본 자료 안 보고요. 한국 자료만 갖다 놓고 이벤트성 행사만 합니다. 뭐라는가 하면 조끼 입고 독도 우리 땅이 아무리 이어서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외쳐봐야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본 자료를 갖고 와서 독도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영토라는 걸 밝히자 해갖고 영남대학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이제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그걸 연구해온 그걸로 지난 3월 1일에 3일 문화재단에서 주는 3일 학술상 인문사회과학부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3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왜 상을 주었는가 하는 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는 건 처음에는 그 서구 신화하고 비교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화하고 그리스나 로마 신화하고 비슷한 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뭐라는가 하면 한국 학문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 거하고 비교하고 하는데 굉장히 인색이에요. 이게 서구 학문을 갖다가 흉내만 내지 속속들이 이해를 했는가 하는데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데 그래서 비교 신학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신화가 가지는 어떤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시간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한국 신화의 정체성과 보편성이라는 걸 잡았는데 사실은 이걸 잡으면서 주된 그거는 여러분들 아까 교수님 소개하는데 한국 신화의 원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걸 요약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요. 간단하게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교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죠. 나라는 존재가 무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장 나쁜 형태가 지역성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영남 출신이고 지금도 그게 강하게 남아있는데 저 사람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자기를 인식하는 가장 저차원적인 방법이 출신을 갖고 연구하는 방법을 그렇게 다른 걸 가지고 비교가 안 될 때 자기는 뭐라는가 하면 나는 서울대학 출신이고 뭐 어디 출신 한국같이 지연 학연 따지는 그런 나라 없습니다. 사실은 대구 사람은 특히 더 심하죠. 이런 말씀 드리면 혹 가지고 모르니까만 저 사실은 고향이 산주고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저 사대국을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이상하게 공군과 들어가갖고 일본 유학 가서 일본 가서 일본 가는 것도 국비 유학생이기 때문에 전 사실 반입운동하면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주는 돈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국 실화에 중요한 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게 뭔가 하면 출현 신화라는 거예요. 저 개념은 거의 한국 신화에서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왜 연세가 드셨으니까 우리 손주들 키울 때 자장가 부를 때 둥기둥기 내 사랑하면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 솟아나는 얘기 있죠. 그죠? 그게 부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땅에서 솟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땅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출현신화입니다. 근데 그게 일본에도 분명히 그 신화가 있어요. 일본에도 그 신화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언가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상담하면 굉장히 정직하고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좀 남 속이고 이렇게 하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그런데 단체적으로 들면 일본 사람 역사를 왜곡하고 하는데 아주 진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세기 명치유신이 되면서 말하자면 천황이 이제 권력을 잡게 돼요. 실제 제국주의 그 형태를 좀 찾게 되면서 그 근거를 천황의 그 근거를 왕권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청손 강림시라고 일본 사람들의 왕은 말하자면 만세일게 지금 옛날에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부터 내려가 천조대의신부터 내려가고 지금 메이지 될 때까지 하나도 안 바뀌고 내려왔다. 그 거짓말인데요. 그걸 강조하면서 신화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화를 이용했던 거죠. 근데 그거 하면서 이걸 숨겼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일본이 그런 걸 숨겼는가 하는 것 등등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한국 신화. 우리가 되게 신화하면 단군 신화나 무슨 뭐 신라에서 그거 하는 박혁거세 신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부류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 신화들 가운데 일부를 추려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현신화는 땅에서 사람이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그건 농경문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비교신화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말하자면 그 신화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인디안들 신화에서도 지금 이게 남아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 신화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는가 하면 농경문화 가운데 초기 농경문화. 우리가 그 벼를 재배하기 이전의 농경문화, 밭곡식을 재배하는 농경문화하고 관계가 있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주변 민족의 신화들을 조금 비교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라는가 하면 시체 화생신화. 우리가 말하자면 죽어갖고 그 몸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적도건방의 그 하이누벨행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맹류, 소위 그 밀이나 보리 같은 걸 재배하는 그런 문화하고 관련을 가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강신화. 이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청손강림신화다. 그런데 청손강림신화 하면 꼭 무슨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민속학 용어를 만들 때 제가 가져가고 청강신화로 바꾸자. 지금 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자손이 내려오거나 혹은 님이 직접 내려오거나 혹은 뭐라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운을 받아서 탄생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지배계층 문화, 소위 우리나라를 그 왕권 신화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 올릴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 이렇게 한국 신화도 일본의 유명한 교토대학 교수를 지내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일본 가서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 게,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는가 하면 일본어 책을 갖다가 책상 밑에 넣어놓고 베끼기만 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 욕을 했어요. 일본 사람 욕을 어떻게 해요? 왜 일본 사람이 나쁘냐? 그건 안 가르치고, 일본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한학하고 무슨 간사하고 하는,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왜 나쁜가? 우리 일본 역사를 되짚어 보는, 이번에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타결을 지으면서 불가역적인 그걸 올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은 전혀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교환한 그 수단에 넘어간 거예요. 일본을, 저는 항상 주장하는데, 일본을 연구하는 국책기관 하나 좀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우리 세계 인류학자들이 제일 우습게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근데 일본 굉장한 민족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일본한테 주눅이 들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일본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혹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21만 평방킬로미터고 일본이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이게 우리 거의 9배입니다. 인구가 1억 2천 정도 돼요. 2000 몇십 년에 가면 일본의 인구가 없어진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애를 많이 놓으면 일본까지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연구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지화할 때 한국에 대한 연구한 서적을 제목만 적고 해설만 적은 게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 연구하는 거 전혀 연구 안 하고 그냥 일본 하면 우습게 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전요기가 쓴 일본은 없다 하는 책인데요. 일본은 없는 게 아니에요. 일본 세계 지금은 제3의 경제대국입니다 하고 굉장히 무서운 저력을 가진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혹 앞에서 강의할 때 신숙주 해동 제국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동 제국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물실 하우웨다,
말하자면 일본하고는 평화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쓸 때도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습게 알다가 뭐라는가 하면 일본한테 당했다. 그 다음에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시면서도 제일 앞에 부분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습게 알다가 우리는 성씨까지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역사에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신화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처음 일본 거 베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자면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어떤 사고의 대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연구의 대전환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아직도 미진한 데가 많고 이렇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 신화를 연구한 사람 가운데 일본 교도대학 교수로 계시다 돌아가신 미시나 아키 산품 창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제가하는가 하면 한국민족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북쪽에는 퉁구스족이다. 그 다음에 남퉁구스족이라고 하고 이게 고구려까지는 그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여러분 우리 사만사회라는 게 있죠. 그죠? 변한, 진한, 마한하는 거죠. 그거는 한족이다 라고 해갖고 완전히 양분을 해버리고 그 양분하는 근거를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이게 퉁구스족은 북방 대륙계통의 북방 대륙계통의 청정신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화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만주 몽고계통의 일간 감흥지라 갖고 있다. 이게 햇빛의 감흥을 받아갖고 태어나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쪽의 한족은 남방 해양계통의 난생신화 갖고 있다. 난생신화니까 하면 한국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아래서 태어난 우리 김할지 김수로 전부 다 아래서 태어난 것인데 남방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학회 다니면서 난생신화 남방계 아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더니 지금은 교과서에서 난생신화가 남방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방주 표류 신화라는 건 뭐냐면 배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신화 그 종류 남쪽이다. 이게 뭐라는가 하면 민족을 완전히 양분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족은 이 남방에서 올라온 것이다 라고 해갖고 일본 민족하고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택 장상남 소위 가나자 쇼사부로가 쓴 일선동조론, 일선도서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린 옛날부터 뭐라는가 하면 한 조상이었다. 그게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한국민족은 일본과 조상이 갖고 역사가 같기 때문에 일본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 신화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베껴먹고 있고 이래서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평생을 보내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한 안이 소위 다음 설명을 하는데요. 왜 안 넘어갑니까? 일본에도 이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신화는 일본 사람들이 남북으로 나오는데 전 사실은 뭐냐면 한국 문화의 원류가 동해안,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쪽 문화하고 서쪽, 서해안 쪽 문화가 다르지 않았느냐.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쪽에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문화는 성수, 성스러운 숫자를 6으로 합니다. 우리 신라의 육부족, 가야의 육가야 하죠, 그죠? 그게 동구이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6이라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그리스 신화 혹 하시는 분 그거 한번 설명할지 모르는데 그리스의 제우스 신화가 제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북계계통의 신화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게 여신 신화를 가지는 가이아 신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수를 6으로 했어요. 농경만의 숫자인데 서양으로 내려오는 그거는 성수를 5로 합니다. 5. 그래서 고구려의 오부제, 그 다음 신라의 백제, 오방제 뭐 이렇게 등등 나갑니다. 근데 이 신라 문화가 조금 특이합니다. 신라 문화가 특이한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게 일본의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시마네 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마네 현 쪽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쪽에 남아있는데 의도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뭐라는가 아마 이걸 무시해왔다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 나온 이야기를 무시해왔다. 그렇게 여러분들 혹 그런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일본 신화의 이즈모 신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추문계 신화하고 다카마노하라의 천은계 신화하고 따로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통하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추문계 이즈모계 신화라는 것은 남방에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천손 강림계통의 신화는 한국에서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일본 문화 지도로 보면 거꾸로 이렇게 X자가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 신라에서 들어간 문화가 이즈모 문화고요. 한 번 이즈모를 가보니까 시마네현을 가보니까 모든 게 한국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을 맞이하는 것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전부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를 연구하지 않고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연구 안 되고 있어요. 일본 신화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끄잡아내서 야 이즈모 계통의 그거는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다 라고 이제 그걸 가설을 세웠더니 한국 신화하는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그거는 그냥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이런데 이번에 뭐라는가 하면 3일 문화재단 심사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는 바람에 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출현 신화가 존재하는 건데 그걸 연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까 미신화 상품 창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야, 이 길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걸 좀 따져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는가 하면 동부예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신화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인데 동부예의 금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나라의 신라의 금관이라는 게 알타이 산맥에 있는 스키타이 문화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데 금화하는 금도 금화하는 골드하는 금도 신라 김씨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헤브로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삼천의 기도를 드리다가 연못가에 이랬더니 말이 뭐랄까 큰 돌을 보고 울더라 이 말이에요. 돌을 옮겼더니 그 속에 개구리 모양을 하는 금빛의 개구리 모양을 하는 애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금화라 그랬다. 말하자면 개구리 화자 쓰고 혹은 달팽이 화자 쓰기도 하는데 금화라 그랬다. 여러분들 말하자면 땅이 이렇게 큰 돌이 있어가 땅이 이렇게 하면 땅이 우묵하게 들어가겠죠. 그죠? 우묵하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묵하게 들어가는 걸 우리 움이라 그랬죠. 지금
내중에 뒤에 가면 제가 하는데 우물과 연계시키기도 하는데 우물은 여러분들 우물에 있는 물은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우물물이라 그랬죠. 그죠? 샘하고 조금 다르게 우물물이라 그러는데 우물이라는 건 땅이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 땅이 우묵하게 들어간 건 뭐냐 여성의 자궁의 원리를 하는 거고 뒤에 가서 말씀드릴 땅을 대지모신 말하자면 지모신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신화적 사유의 지금입니다.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뭐랄까 하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거의 연구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동구에 그와 같은 게 있었다 하는 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게 고구려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고구려에 뭐라는가 하면 귀신과 사직 이건 그 토지신 그건데 영성 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불이시다. 굴을 수신이라고 했다면 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굴에 여러분들 그 곰이 당군신화에는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혈거신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굴 속에서 굴하는 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관계돼서 그것도 말하자면 그 출현신화의 변형 아닌가 그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증명을 하려면 그와 비슷한 예들을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고구려의 하백, 그래서 이제 유화가 다행히 혈거신으로 숭앙되는 그렇게 굴 속에 있는 신으로 숭앙되는 그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부여신화, 동부의 금화신화의 금화탄생신화의 구대적 변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게 유화가 공모신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말하자면 공물의 기원, 한국에서 공물의 기원 신화는 뒤에 가서 이제 시체화생 신화에 들어가서 나오는 밀기원 신화 같은 게 있고 여러분들 혹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문익점의 그 모카시 이야기 들어본 거 있습니까? 뭐 중국에 갔다가 붓대롱 속에다가 해갖고 온 거 그와 같은 형태를 신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프로메테우스형 공물기원 신화라고 합니다. 하늘에 가서 공물을 훔쳐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게 있는데 이 유화가 뭐라는가 하면 공모신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게 동국 이삼국집 동명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주몽이 뭐라는가 하면 나말하다가 부대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비둘기가 와서 울거든요. 왜 우는가 싶어서 봤더니 붙잡아서 목을 따봤더니 올 때 오곡의 씨앗을 주먹이 주면서 너무 바빠갖고 어머니가 뭐라는가 하면 그 보리 씨앗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씨앗을 받고 이제 꺼내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이렇게 저게해갖고 물을 품어갖고 날려오는데 날아갔다. 그래서 공모신적인 성격을 지니는 그렇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 나오는 계통의 이야기가 저런 그와 같은 보리를 재배하는 박곡식을 재배하는 곡물기원과 곡물기원 문화와 관계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똑같은 그게 신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알령정이라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고관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령정이라고 있는데 알령정에서 뭐라는가 하면 용이 나타났는데 용의 배를 갈랐더니 여시개가 나왔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 달개 부리와 같았는데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마 우물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물에서 나왔다 해서 물에서 나왔다 수신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물이라는 건 이게 국어하는 사람들 그걸 빌리면 훌 하는 데서 왔기 때문에
우음이 이렇게 움푹 파인 걸 뜻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거 땅에서 나온 그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신라의 이계통의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금화 신라의 이 알령이나 그 다음에 기말지 같은 그게 경주김의 조상인데요. 그게 신라의 제례 문화, 신라의 원래 있었던,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십니다만은 서울대학에 계시던 김철준 선생님 같은 분 말씀은 원래 그게 경주지방, 경상도 일대에 살고 있던 제례부족이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동부에서 연결된 이게 여러분들 땅에서 나온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탐나국 씨가 아까 보니까 탐나국 씨나 하시는 분가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주도 삼성시조신화라는 게 있죠. 그죠? 땅에서 몽골에서 나왔는데 고량부 이게 성씨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건데 글로 해서 제주도까지 내려가는 제주도의 삼성시조신화는 거의 이 제주도 탐나국 건국신화였던 것 같습니다. 탐나국이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는 국가 형태로 안 나오는데 일본 서기에는 보면 7세기에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은 탐나국 같은 것도 한번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게 제주도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땅에서 솟아오는 용출하는 사람이 용출하는 그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괴내기 땅 당신봉풀이 제주도에 가면 많은 당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일본 유학할 때 하고 싶었던 거는 무속신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문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전공을 받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일본 가서 공부하면서는 인류학 쪽에서 공부를 했어요. 인류학 쪽에서. 국문과, 어떻게 영남대 국문과까지 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뭐라는가 하면 시간이 나면,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왕권신화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무속신화를 꼭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솟아나는 게 제주도에도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출현신화의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런 힌트를 얻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이즈모 신화예요. 이즈모 신화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그 동남아에 있다고 해갖고 우리가 남방 해양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육지를 통해서 남방에서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육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벼가 탄소 말하자면 벽실을 가지고 탄소 측정을 해서 그 명칭이 자포니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자포니카 그대로 쓰는데 그게 일본에서 나왔다고 해서 일본이 굉장히 독자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양자강 유역에서 대개 이제 산동반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나오는 탄소 측정, 타나미의 탄소 측정이 연대가 더 올라갑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탄소 측정을 카본 데이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는 카본 데이팅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벽시 타나미가 나오면 일본 규슈대학 가서 그걸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일본보다 앞서니까 한국으로 들어왔다 하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뭐라는가 하면 이제 모이족이 말하자면 땅에서 나왔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특히 이제 여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예쁘게 꾸미려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소가 구멍을 막는 바람에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하모이족은 여자들이 미인이 없다. 이렇게 그건 현실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미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눈에 익으면 아름다움입니다. 눈에 익으면 물론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은 계시고 이렇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익숙한 얼굴이 어머니 얼굴이거든요. 애들 가면 나는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도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는 저게 중국의 그 파족의 이야기, 저건 뭐냐면 양저강 이남입니다. 양저강이고 호북성 있는 지방, 저쪽 지방인데 사실 지도를 하나 갖다라고 설명했으면 좋은데 그걸 말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혈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농경문하고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그 화족의 조상신화도 설명했습니다. 혹 이제 그거 하면 집에 가서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더 저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에 전화로 물어보면 아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찾아오는 책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출연시한 이런 게 있는데 이와 같은 출연시 이건 뭐라는가 하면 요령성 건방이 하는데 요령 그렇게 우리 이제 고대사 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실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족 이동설을 가지고 그 한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이 있습니다. 지명 같은 걸 가지고 하는 건데 대개 요령지방, 요동지방 이쪽에서 그 고구려나 이쪽에 들어왔다라고 해갖고 가는데 요령석에서 나오는 그거는 거의 뭐라는가 하면 그 한국 문화의 기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토된 건데 그 아까 보니까 이형구 선생님 이름 계시는 건데 이형구 선생님이 한국 고민족문화의 기원인가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와 같은 대지모신 적에 있습니다. 대지모신 적에 여러분들 그 서구에 가면 비너스상이라는데 그리스에서 나오는 비너스상하고 다른 비너스라는 건데 이건 뭐라는가 하면 여자분들 계시는데 그게 있는데 애를 낳아 출산의 경험이 있는 것 같죠. 이 히포가 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유방이 발달하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한 2000여 개의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부터 러시아까지 분포가 되는데 여기만 분포되는 게 아니고 요령성, 동부 이렇게 이쪽 극동지방까지도 분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도시를 숭배하는 그것이 널리 있었다는 게 그 위에 다른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혹 연세 드신 분은 애 놓으면 왜 땅에다가 파는 경우 있죠. 아십니까? 네, 땅에다가 팔고 거기다가 뭐 음력 2월달 되면 이렇게 물 떠놓고 빌고 하는 거 있죠. 모르십니까? 바위에 파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위에 파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식이 없을 때 가서 그 기자풍속 말하자면 자식을 전제해 놓으려고 할 때 바위나 큰 나무에 가서 하죠. 기도드리죠. 왜 하는지. 이건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집에 가서 자제분들 설명하시면 처음에 사람이 남녀 결합에 의해서 애가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무나 큰 바위나 여기서 애가 되는 정령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빌면 그 정령이 여자 체내로 들어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서 빌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저는 뭐라는 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기자 풍속은 그런 데서 기원한 겁니다. 그걸 뭐라는가 하면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도 합니다만. 근데 어떤 데는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박곡식이 잘 되라고 뭐라는가 하면 부부간의 관계를 밭에 가서 밤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양자를 삼을 때에도 애를 이제 밖으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와서 땅에서 나온 걸 가져왔다 하는 그와 같은 풍속도
출연신화의 구대적인 풍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 신화의 한 부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연구하지 않았고, 말하자면 한국 문화의 어떤 원류를 생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예거세가 말이에요. 지금도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박예거세가 뭐라는가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나중에 일중에 있다가 오체가 말하자면 나누어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데 합장을 하려고 했더니 큰 뱀이 나와서 못하게 해갖고 결국은 나누었다. 그게 지금 그 경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오름입니다. 오름. 근데 그거 가면 그게 아니고 무슨 무선항 이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오체 분장신앙.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 몸을 5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묻었던 건데 왜 그렇게 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곡식이 싹 졌다는 이야기는 없었는가 싶어서 지금은 교통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만 제가 영남대학 내려왔던 83년 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한데 경주 오를근방에 가서 조사를 몇 번 했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애는데 굉장히 용감한 민족이죠. 어떻습니까? 없애야 되면 쓰지도 없이 싹 없애요. 혹 여러분들 서울에 가서 전차 타보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싹 없앴거든요. 조선 총독부 건물도 없앴어요. 근데 그 치욕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그걸 보존하면서 옮겨서라도 지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당했다는 걸 남겨야 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그 친구로 가는 김영삼 대통령 철학과 출신처럼 철학이 없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그리 없애버려 하고 한마디 하니까 지금도 대통령 말 쓰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죠? 유승민이 나가 이거 나가야 되는 이상한 그건데 없어져요 한국에. 근데 그런 그게 원래는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가설을 세웠더니 신하는 사람들이 야 그건 너무 비약한 거 아니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신라 지방에 그런 게 있으면 저 나가서 일본에 가서 남아 있으면 문화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론이 있어요. 상호해명법이라는 인류학의 방법론이 있는데 그걸 연구한다면 일본의 이즈모 신화가 뭐라는가 하면 땅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까 와서 들으니까 우리 지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한국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재성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서 자라서 그런데 혹 이렇게 산에 가서 놀다가 풀 나가고 나무 산소 태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다가 혼을 청해드린다 그래갖고 이제 염을 뿌리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재진하거든요. 그럼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속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땅 속을 저승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기침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라는가 하면 땅에서 나오는 것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와 같은 게 일본 이즈모 신화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일본은 기록을 잘 남기는 문화고 우리는 기록을 안 남기거든요. 이렇게 독도 연구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기록이 없으니까 뭐라는가 하면 이사부가 우상국 점령할 때 독도는 우리 땅에 됐어요. 그건 헛소리예요. 누구도 그거 안 합니다. 지금 뭐라는가 하면 세계의 설문조사를 하면 한 7割 독도가 일본 땅으로 알고 있을걸요. 우리는 우리의 오만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일본 사람을
습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계통의 신화를 찾아봤습니다. 일본에는 뭐라는가 하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면 일본 시마네현에 가면 지금도 뭐라는가 하면 스사노 미코도 수자지 남명이 타고 왔다는 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이 뭐라는가 하면 올라갔다는 강도 있고요. 그 배를 매놨다는 그 신사도 남아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사노 미코도가 뭐라는가 하면 내려가고 처음에 이상한 게 하늘에서 나쁜 짓을 해갖고 자기 누이가 누군가 하면 누님이 누군가 하면 소리에 여자 손이죠. 아마데라스 오미가미예요. 가서 뭐라면 나쁜 짓만 찾아가며 하다가 하늘에서 이제 손톱발로 다가가고 쫓겨서 내려옵니다. 내려가갖고 희광상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뭐라면 오겠지힘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 날 위해서 뭐라는가 하면 뭘 좀 해도 음식을 좀 해도 하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뭐 학문에서도 뭘 빼내고 뭐라는가 하면 뭐 업무에서도 뭘 빼내 이상한 것만 많이 빼내거든요. 그래갖고 준다고 보면 죽였어요. 죽였더니 그 신체 부위에서 여러 가지 그게 나옵니다. 뭐라는가 하면 몸에 생겨난 물, 머리에서는 누에가 나왔고 이게 이제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에라는 게 그래서 이게 저쪽 화남 지방에서 올라온 것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눈에서 접시가 나왔다는데 이건 좀 부대적인 겁니다. 변은 사실은 고비나 밀을 재배하는 문화 다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경재배 논뼈를 하기 전에 밥뼈가 먼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게 없는데 60년대 가면 밭에다가도 벼 심고 이랬었잖아요. 밭뼈겠죠. 그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코에 부기에서는 조가 나오고 좁쌀 그게 나오고 코에서는 팥이 나오고 여기서 고리가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벽시까지 가는 것은 좀 그겁니다만 옥물의 이와 같은 것이 나왔다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모 문화하고 신라 문화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혹 오체 분장신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그와 같은 것을 한 게 있지 않겠는가. 사실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질문 받았는데 조금 더 강의를 많이 하고 질문을 좀 적게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강사로서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밀기원 신화가 있어요. 밀기원 설화죠. 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갖고 이원한테 가서 물었더니 산 사람의 골을 먹이면 낫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양반이 올라왔어요.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냐면 성녀가 올라왔어요. 또 이제 죽였어요. 신화에서 사람을 신앙에서 그런 죽이고 하는 것은 요새 우리가 무슨 부모가 자식 죽이고 뭐 자식이 부모 죽이고 하는 그와 같은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어떤 그걸 잉태를 위해서 죽이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없었는데 지금은 소련이 러시아가 공산화 소련 되면서 강제로 없었는데 축지 종족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다 하면 나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자식이 아버지를 타살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이제 술록을 키우는 종족인데 술록이 많으면 말하자면 가서 죽여주고 그걸 갖고 오는 거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뭐라고 안 되고 그 죽음에 가는 것도 상당히 재미난 게 많은데 그 공사가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친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정말 그 고를 가지고 꽈 먹었더니 아버지 병이 나았거든요. 그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거기 묻어놓은 데 가보니까 뭐가 풀이 자랐거든요.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쌓아뒀더니 내중에 시금 튼튼한 게 이런 게 나오고 그게 이제 밀로
여러분들 누룩 담아갖고 누룩 해가지고 술 담잖아요. 그죠? 그게 술이 됐다. 말하는 밀로 이제 술을 만들었다. 그래서 술을 처음에 먹으면 점잖하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먹으면 말이 많아지죠. 죽마냥 불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보면 해가닥 갑니다. 그래서 미주님이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드는데 굉장히 천적인 놈입니다. 우습게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런 게 있어서 이것도 그런 문화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가면 많은 그런 게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시체를 해가지고 가루를 빻아서 날려보냈더니 까딱이가 됐다 하는 그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문전본 풀이, 여러분들 구탈 때 보면 문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그 문신의 본풀이를 할 때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체가 여러 가지로 화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시체 화생신화가 존재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들어왔느냐 말하자면 적도근방에 가면 이런 그게 많아요. 그게 이제 소녀 이름이 하이누벨레에서 아돌프 이 옌젠이라는 독일 인류학자가 적도근방에 가서 연구를 해갖고 이런 책을 가설을 세웠는데, 그 과수재배 말하자면 무슨 바나나나 이런 거를 재배하는 문화가 관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조금 형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중국에 있는 반고신화예요. 반고신화는 중국이 정말 엄청난 규모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반고가 천지 개벽하는 신화도 있습니다만 죽고 난 다음에 실제화된 신화도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모르게 되는데, 기는 동양 사람들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기라는 게 있다고 믿고, 기는 부분이 되고 목소리는 색탄 철분 소리가 되고 왼쪽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은 달이 되고, 그 다음에 사지와 오천은 변화의 오학, 중국에 5개의 산이 됐고 피는 강이 됐고 길했다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냉류, 보리를 재배하는 문화와 함께 들어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는가 하면 반고신화는 상당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소개해 주는 자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고신화에도 중국 길림성에 있는 건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청강신화, 단군신화, 여러분들 단군이 세운 고조선이 존재했다고 앞에서 고대사 할 때 존재했다고 합니까? 존재 안 했다고 지금 했습니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기에 10만 대군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조선에서. 근데 그 문화가 바로 고구려로 이어지지 않고 이상하게 BC 2333년 당군이 이제 조선을 세웠다는 그게 요임금하고 같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자랑하는, 중국이 왜 동북공정에 해가지고 만주 고구려를 자기 나라 땅으로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 됐는가 하면 중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고각 발굴을 했습니다. 중국 북경 지방에 살고 있는 한족. 중국이 사실은 황하를 넘어서는 게 한 이후예요. 한나라 이후에. 근데 고고학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소위 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황하 이국 지방에서 나오는 천동지 유물이 말이에요. BC 20세기를 넘어가요. BC 20세기면 우리 당군조선하고 맞먹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청동기 문화가 있어요. 한국이 단군조선이 그 문화하고 관계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정확히 잘 모릅니다. 신화상으로 봤을 때는 단군 신화는 약간 그 뒤에 나오는 해모수 신화하고 부대적인 신화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걔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1981년에 비로소 그런 고고학률이 나왔다는 공개합니다. 그 사이에 얘들이 마련하는 게 서남공정 끝나고 티베트 먹고 난 다음에 티베트에 자기 나라 땅이 하고 난 다음에 동북공정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갖고 고구려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한족만 중국 그게 아니고 중국 가운데 중국 그 영토 안에 존재하는 건 전부 다 중국 역사다. 그게 동북공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까 소개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를 하면서도 동북아 역사재단마저도 그런 데 대한 인식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게 이사장이라는 게 전부 정치적인 그걸로 갖고 오게 돼요. 이번에는 뭐라는가 하면 김호승 가는 중앙대학교 교수인데 일본에서 뭐 정치학 박사, 좀 문화에 대한 개념은 없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와서 뭐라는가 하면 가서 어디 가서 권력층에 가서 비비는 것만 잘하지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일본은 그들 얘기합니다만 일본은 우리가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일본인데요. 그걸 가지고 위안부는 다시 우리 이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 거론하지 않습니까?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런 또라이 같은 짓을 중국에서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 정말입니다. 그건 피분 관계할 노릇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불가역적인 것으로 돈 뭐 얼마에 그거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야간 단군 시간은 뭐랍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왜 단군 조선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이게 오늘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해서 자료가 없었는데 조선사 편수 조선사라는 걸 만들거든요. 재경실 총독이 만들 때 이제 고조선을 넣어야 될, 단군조선을 넣어야 될 거가 말아야 될 거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남선이나 다 친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이 있어요. 최남선 이런 사람들 욕만 할 건 아닙니다. 친일했다고. 그래서 신라사를 쓰면서 그 앞에다가 주로 단군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게 조선사 3권 1권에 나와요. 일제시대 나온 게. 그게 인용하나, 그 다음에 최남선 같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데, 단군 신화는 뭐라든가 하면 있었던 게 분명한 게, 저게 산동반도에 가면 무시사당이 있습니다. 김지원 박사가 연구했는데 무시사당이 되게 화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돌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단군 신화의 내용이 새겨진 게 있습니다. 그게 되게 AD 3세기경이거든요. AD 3세기경에는 그런 신화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 했는가 하면 일본 사람이 왜 저를 철저히 부정하려고 했는가 하면 일본 천황의 천손 강림 신화가 단군 신화의 아류예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단군 조선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들이 이병도 선생을 두개 이병도 선생을 위해서 친일을 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걸 하는데 매도를 하는데 그렇지 그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우리는 뭐라냐 매도하기 간단합니다. 운동권이라는 참 그거 해갖고 매도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며칠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인이 뭐라는가 하면 막 이거 파렴치 않다라고 얘기하다 그 이튿날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뜻이 아유 비례대표 나와야 됩니다 하는 게 그게 운동권 이분법 논리예요. 그런 식의 그거를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하여튼 단군조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게 사실은 청손이 내려왔는데 손자가 내려옵니다. 이건 뭐라는가 하면 일본의 니링이로 믿고도 소위 이 예명이 그렇게 일본 천황의 조상이 된 게 그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의 손자 그 여자 계통의 여기 나오는데 일본에 여신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여러분들 여자가 하늘에 올라 시드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되는 오무이 얘기도 그런 계통이고요. 이게 우리는 기록에 안 남아있고 일본은 기록에 남아있는 건데 사실은 하느님이 직접 내려가 하늘에서 직접 하느님 내려가지고 나라를 통치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해모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재미나는 게 부여라는 거에 대해서 요새는 이제 부여사를 연구합니다. 하도 이제 이게 다방면을 연구를 하니까 부여라는 게 한국 건국신화의 총집합이에요. 뭐라는가 하면 아까 금왕 탄생신화는 출현신화였죠. 그 다음에 헤브루가 해모수에게 나라를 물려줍니다. 양도신화예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전해지는 건 뭐라냐면 천기가문, 일관가문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에 의해서 동명이 태어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국에 있는 건 하느님이 직접 내려오는 그게 나옵니다. 왜 부에는 이렇게 다층적인 신화를 가졌을까 하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늘이 내려오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계통의 이야기는 되게 뒤에 가서 이제 합니다만 박일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일것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 그렇게 이런 계통의 고주몽 이야기는 이제 조금 다른데 고주몽이 여러분들 해모수의 아들이냐 해모수가 뭐냐면 유화를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근데 내중에 헤브루가 유화를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여자를 중에서 잡아 올리는데 그 말을 잡아 올리는 보니까 입술이 나갔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물으니까 사실은 내가 해모수하고 사통을 해서 그렇다. 근데 방에 갖다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쳐가지고 나오거든. 이게 청소는 아니고 일관 감원계통이에요. 이건 만주 몽고계통에 있는 겁니다. 햇빛이 비쳐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늦게까지 전승이 됐어요. 일제시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처제가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애를 낳았어. 좀 이상해갖고 그때 신랑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버섯을 시켜서 이제 다리 밑에 가서 주워온 것으로 하고. 근데 우리 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죠. 너 어디 태어나 다리 밑에 주워왔다 하는 얘기. 이 중의법입니다. 뭐라냐 어머니 다리 밑에서 나왔다니 다리 밑에 주웠다. 누가 뜻이는데요. 그런 걸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를 키워가 내중에 애가 정성이 됐어. 내중에 다 늙어서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돼서 그래 시집도 오기 전에 임신해서 하고 그러니까 아니 뒤뜰에 가서 소변을 봤더니 꼭 소변을 보면 햇빛이 고개 날란 빛입니다. 그래갖고 애를 낳았습니다. 이런 나머지는 구체적인 건데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라는가 하면 난생 모티브가 들어가요. 이게 제가 잘못한 주몽신화의 제가 동명신화입니다. 요건 정정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동명신화인데 이건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임신했다고 나오고 이게 뭐라냐면 1세기에 기록됐습니다. 노년을 한 왕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미신 같은 걸 잘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걸 기록했거든요. 계란만한 기운이. 저게 이제 내중에 그 거석에 가면 말하자면 계란 같은 알을 낳았다 이런 형태로 고구려에 바뀝니다. 그래서 저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나생신화는 이제 지금 충분한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남방에서 올라왔다는 건 말하자면 기원전 3세기에 나온 중국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조사된 남방의 기록하고 이걸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전에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있는 기록들을 할 것 같으면 다음에 혹 시간이 나면 스타리 이야기를 하면서 난생신화가 왜 남방에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적 이사에 오면 이게 몽고 유목민족인데 여기에 오면 뭐라 하냐면 일관 가문신 하나 나온다. 이게 만주 몽고의 통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요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게 유목문화 내지는 수련문화적인 요소를 지닌다는 거는 그건 일본의 에가미 나미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가미 나미 강상 파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재예요. 이 사람 뭐라는 사람은 이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자고 있다가도 내중에 얘기를 하면 100% 제구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마민족설이라는 걸 좋아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역사학자들이 기마민족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속에 암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힘이 붙어갖고 한국을 이끌었다. 이 인다일무무색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연구된 건 항상 그 뒤에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안 해요. 그게 맹점이 있는 건데 하여튼 주몽이 유목문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록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층문화는 대기를 숭배하는 대지모신 사상을 갖고 있는 출현신화를 가진 집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체화생신화를 가지는 맹류계통의 맨일제외 문화, 박곡식 제외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강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중심으로 하는 유목 수련민 문화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 민족의 비교도 되고 주변 민족하고 이렇게 문화적인 관계가 연결된다는 비교도 되고 그 다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여러 개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형성되었다 하는 한국의 유일한 핏줄이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그런 어떤 그 민족의 정체성 같은 것도 확립할 수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이 그간의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얘기하면서 특히 한국 신화를 근간으로 해서 역사를 왜곡했던 그와 같은 부분을 많이 저것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고 조금 쉬다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요. 3시 16분에 이 자리에서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주시라고?